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에서 지방선거 출사표 던진 예비 후보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로 가봅니다. 제주도 이슈가 많고요. 그리고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대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원희룡 지사한테 아깝게 패배했어요. 네, 조심스럽게 됐었습니다. 그때는. 자, 어떤 각오로 지금 선거에 임하시는지요? 네, 선거는 반드시 당선되겠다는 신념 하나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듯이 4년 전 사실 제가 준비가 좀 부족했었거든요. 지난 4년 일을 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절치부심 준비를 했습니다. 네. 부족했던 부분 많이 채웠고요. 제주 현안을 속살 깊게 들여다보면서 대안을 찾고, 제주의 미래에 대한 고민, 지금까지 많이 했었습니다. 네. 문대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당당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도민들 곁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곧 경선하죠? 네네네. 지금 경선 경쟁자가 오영훈 의원입니다. 막강한 후보를 만났는데. 네. 네, 이길 자신은 있습니까? 네, 자신이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오영훈 의원, 사실 저랑은 오래된 인연이고요. 네. 대학 시절 같이 민주화 운동도 했었고, 제주도는 4.3 아닙니까? 네. 4.3 진상규명 운동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도의회 8대 도의회 때 같이 입성을 했었고, 네. 9대 도의회 때는 제가 의장으로서 오영훈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함께 의회를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리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할 만한 점이 많은 오영훈 의원이 나이가 어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3년 선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할 만한 분이시고요. 특히 뚝심, 추진력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데 문대림이 났습니까?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제주도는 18년간 민주당이 도지사를 배출하지 못했어요. 쉽지 않은 곳이에요. 네. 이번에는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민주당 후보와도 그렇고 국민의힘 후보와도 그렇고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경험과 경륜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실은 제주도 토종이거든요. 토종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의회 의원을 했고 그리고 도의회 의장을 했습니다. 이때 도의회 의장은 전국 최연소였거든요. 예. 그리고 2012년 대선 때는 시민캠프 조직지원 부단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의 친구들 전국 대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중앙선대위 조직관리실장을 하면서 조직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들을 키워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면서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에 돌아와서 제주도를 위한 유일한 국가공기업인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네. 제주 지역 현안 곳곳을 살펴봤고, 네. 실제로 제주의 현안이 국제적 현안이었던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면서 어쨌든 위기 극복 능력, 해결사적 본능을 키워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의 비서관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제도 개혁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가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로 가서 원희룡한테 쳤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도정 어땠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사업들마다의 갈등이 있었고요. 그 갈등 현장에 도지사는 없었죠. 그래서 제주도의 공동체 위기만은 남겨놓고 제주도를 떠나버린 그런 지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님, 네.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렇게 지명됐는데 네. 제주에서 펼친 원희룡표 부동산 정책은 어땠습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네.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 네, 제주 시내 도시숲인 오등봉 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사업이거든요. 예. 이게 1,500세대 정도 들어서는 사업인데 시작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라든가 행정 절차의 졸속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했었고요.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상당 정도의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루어졌었고 각종 이제 의혹이 남아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혹들이 밝혀지면서 당시 원희룡 도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노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희룡 도정에서 건축 허가를 너무 많이 내줬어요. 타운하우스 중심에 건축 허가를 너무 많이 내주면서 난개발이 본격화된 부동산 정책을 원희룡 지사께서 펼치다가 가셨다. 이런 평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서 지금 문제 제기되는 게 원지사 원희룡 후보자의 모친이 땅을 제주 호텔에 이게 롯데 호텔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매각했는데 여기 또 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의혹도 나옵니다. 네, 그때 재산 신고 과정 저도 사실은 최근에 접한 얘기입니다. 색달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대기업 대규모 리조트 계획이 세워졌다가 결국 무산이 됐고요. 그때 해당 사업 부지가 제주도 도유지나 국공유지여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되고 했었고요. 네. 또 나중에는 결국 대기업이 사업 부지가 없어서 결국 무산됐었는데 그때 사업 예상 부지에 몇 개 없는 사유지가 있었는데 그 사유지 가운데 원지사의 이제 모친 소유의 땅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그 땅을 대기업에 매입한 뒤 사업은 무산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당시에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매우 낮게 신고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고 구체적인 의혹들은 앞으로 이제 조사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좀 적당합니까 보시기에? 네, 제주도민들은 원희룡 전 지사의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들은 털고 가야 된다. 이게 분명한 도민들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연님께서 문대림 후보님 영어 교육도시 국제학교 2개 학교 추가로 들어옵니까? 거기 해외 유학으로 전세값 30% 이상 치솟고 전세 없어 대란이에요 얘기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미 4개 학교를 2개 학교를 추가 유치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절차들이 진행됐고요. 네. 처음에는 2개 학교인데 지금 4개 학교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국제학교의 인가를 교육감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내리게 되는데 교육감의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로 2개의 국제학교는 가시화될 것이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는 완성돼가는 그러한 길로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30% 올랐으면 집값도 많이 올랐겠는데요. 제주도 지금 땅값, 집값 계속 오르고 있죠.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릅니까? 최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주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특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주변은 해외 유학 수요가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제주 영어교육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근 집가가 올라가고 또 전세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가파르게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 도정에서도 그리고 JDC에서도 좀 부담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문대림은 이 제주의 그 가파른 부동산 값 어떻게 잡을 겁니까? 부동산 정책은 대안은 있습니까? 사실 거래세를 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영어교육도시인 경우에는 특별합니다. 이 일대에 지금 도시계획 시설이 2만을 염두에 둔 시설인데 말입니다. 지금 예정대로 가게 되면
한 3만 정도 이를 것 같습니다. 원래 보딩스쿨 개념으로 한 학생들이 60%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네. 그 예상이 빗나갔던 것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부모들이 같이 내려와서 그렇죠. 인근에 같이 생활해버리는. 예. 그러면서 주택 수요, 전세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공급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택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도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이제 고가 전세가의 문제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별도의 주택 정책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인데 뭐 준비가 잘 돼 있네요. 9909님께서 제주도는 네. 인구수는 적지만 한국의 묘한 상징성, 보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도민뿐만 네네.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제주의 모습 어찌 만들어갈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얘기는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제주도가 이제 세계의 보물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의 앞으로의 비전은 제주가 갖고 있는 그 전 국민들이 인정하는 제주의 가치는 생태환경적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제주의 생태환경적 가치, 그리고 저희 제주도는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모범적으로 극복해왔던 극복의 모범성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가치, 그러니까 제주가 갖고 있는 생태환경적 가치,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전제로 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영이 필요하니까 지금 제주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4차 산업이 강한 제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 미래교통,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산업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관련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대학원 중심의 대학 유치라든가 각종 정책들을 저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도정도 추진하고 있고 네.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도 아름답게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정책 공약만 물어보면 말이 길어지니까요. 네, 네. 알겠어요. 잘 알겠어요. 네. 네네네. 그 제주도 제2공항은 어떻게 됩니까? 제2공항은 사실 윤석열 후보께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얘기하고 당선됐고요. 네. 또 아시다시피 원희룡 도지사도 강력한 추진론자였습니다. 네. 지금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상태고 환경부가 그에 대한 반려 4가지 이유로 반려한 상태인데 말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그 반려 사유가 극복 가능하다라고 해서 보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보완 용역이 나오고 그 용역에 대한 환경부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제2공항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그러한 이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후보님, 네. 원희룡 지사 도지사 시절에 좀 잘한 점이 있습니까? 잘한 점도 얘기해 주세요. 잘한 점.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잘한 점, 예. 칭찬하는. 네. 사실 서울을 바라봐가지고요. 예. 중앙정치만 바라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통합정치를 원희룡 1기 때는 네. 통합정치를 하기 위한 몇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받았지만, 그게 한 2년 정도, 원지사가 7년 좀 넘게 있었거든요. 네. 그 2년 정도는 통합정치를 얘기하면서 그런 대로 이제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지만 나머지 한 5년 정도는 갈등만 양산시키고 제주도를 떠나버린 그런 도지사다. 막판에. 네. 막판에 5년 동안은 서울만 바라봤거든요. 네, 막판에 도지사 이렇게 휴가 내고 서울에 와서 또 대선을 향한 행보도 했고요. 또 성형도 좀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제주도민들은 어떤 얘기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 큰 인물 키우자 이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글쎄 그때 출장 일수가 서울에서 주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 제주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서울 생활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거나 국책 사업을 따오거나 이런 것들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얼굴이 좀 변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서울 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고요. 예. 또 지나칠 정도로 도지사직을 개인의 정치적인 계획을 위해서
활용을 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저 문대림은 오직 제주,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면서 알겠어요. 이번 네. 도지사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어요. 저 제주 경선은 어떻게 됩니까? 24일부터 실시가 되고요. 27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 당원, 50% 국민 이렇게 합니까? 예, 50% 권리당원, 네. 50% 일반 국민이고요. 예. 예,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은 100% 국민 경선한다는데 네. 네, 제주는 그렇군요. 김정숙 님께서 제주도는 관광지라 그런지 물가가 확실히 비싸요. 예전부터 그랬는데요. 음식값도 엄청 비싸요. 최근에 너무 비싸요. 요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 지적합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물류비의 문제가 약 15%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있고요. 만약에 도지사가 되면요. 코로나 네네. 시대 전에 네. 제주도 너무 비싸. 제주도 안 가. 그런 또 국민들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도 좀 잘 헤아려 주십시오. 네, 반드시 헤아릴 것이고요. 예. 국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제주도가 힐링이터가 될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는 우리 국민의 국민 휴양지인데 좀 더 네네. 국민들한테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835님께서 원희룡 지사 자랑 좀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